여기 작전 끝나면 헤어질 텐데 한 장 박으시죠, 기념으로. 박자. 박아라. 그래, 한 장 찍자. 자, 모이세요. 네. 하나, 둘, 셋. 근데 정일병 그 새끼 얼굴이 기억이 안 나네. 개울이 출발할 때 있었어? 선착장에서 말이야. 그때는 없었어. 우리 사진 찍을 때 선착장에선 분명히 없었던 놈이. 좋습니다. 아, 잠깐만. 아, 나도 하나 찍어야지. 너? 그래. 야, 네가 좀 찍어. 자, 사진 찍는 자세 한번 보겠어. 야, 일부 뒤로 가. 야, 그 필름 제대로 감고. 너 뒤에. 아니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1탄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스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제발 영화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베크 중사가 말했던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는 프랑스 군의 묘지. 미술 작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씬이라고 합니다. 현지 미술팀이 십자가 250개 정도를 만들어 세웠다고 하네요. 요즘 같았으면 CG로 복붙 가능했을 텐데요. 석상의 머리는 프랑스 미대 교수의 고증까지 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정수가 병장을 만나고 난 후 설치해 놓은 부비트랩을 건드린 오규태 병장.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어딨어? 불러보라고, 자식아! 넘어진 조상병이 일어나면서 마병장을 가리는 바람에 다시 몇 테이크 반복해 찍었다고 합니다. 군번줄 갖고 돌아가기만 하면 돼. 하지만 손병우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았던 첫 테이크를 그냥 사용했다고 하네요. 철수 요청하시죠. 본부에서 우리 얘기를 믿을 것 같소? 언제까지 숨길 수만은 없습니다. 최중희와 진중사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시 30분마다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R포인트 5일차 두 팀으로 나눠 수색을 시작합니다. 최중희를 따라 나선 건 장병장과 마병장 뿐입니다. 대나무 숲으로 간다. 밤에 보였던 소녀가 마음에 걸려 첫 교전이 있었던 곳을 향합니다. 아까 소대장님이 가지 말라고. 반말 말고 따라와, 이 새끼야. 진중사 조는 R7 지역을 향합니다. 최중희가 프랑스군의 묘지를 발견하고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죠. 이곳은 사실 폭포라고 합니다. 우기가 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네요. 부대장님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발견한 최중희의 라이터.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사건을 종결시켜. 출발하기 전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진중사. 이쪽도 찾아봐. 한편 최중희 조는 대나무 숲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안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이재필 상병이 소변을 갈겨버린 그 비석. 불귀 못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옛날에 추락한 것 같은 폐 헬기를 발견합니다. 이 헬기를 제작하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중국 미술팀에 의뢰했는데 무슨 애들 장난감처럼 만들어 와서 이대로는 못 찍겠다며 이 씬을 날려야 하는지까지 고민했다고 하네요. 결국 프로펠러를 만들어 올리고 수풀로 덮어 최대한 가린 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귀국하면 뭘 하고 싶나? 마누라랑 딸내미 내불고 저 창경원에 갈 겁니다. 박원상 배우는 당시 둘째 아들 출산이 임박해 있어 촬영 분량을 전부 몰아찍고 이 씬을 마지막으로 찍은 후 귀국했다고 합니다. 한편 진중사는 누군가를 쫓다가 사라지고 진중사님! 떨어진 거 아니야? 습지에서 발견한 당나귀 30 부대원들의 시신들. 물속의 시신들은 전부 CG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조상병이 먼저 귀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병장이 사정을 해도 그만하라며 듣지 않았던 조상병. 이들이 보는 귀신은 마음속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최중희에게만 베트남 소녀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습지의 물이 사실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짠내도 심하고 굉장히 더러워서 고생이 심했다고 하네요. 죽겠다 뭐해. 갈겨버려, 씨발놈아. 이 씬을 찍다가 파편이 튀어 감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큰 사고 쳐버린 조상병. 파국이다. 결국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눈앞에서 사람 죽여놓고
이제 와서 귀신이라고? 감정이 가득 담긴 이들을 클로즈업으로 찍어야 하는데 여건이 허락치 않아 못 찍은 게 너무나 후회된다고 하네요. 한편 벼랑에서 떨어진 진중사, 실제 캄보디아의 한 동굴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곳에서 당나귀 30 수색조의 무전병 시신을 발견합니다. 마병장의 시신을 저택의 지하로 옮깁니다. 이 씬이 저택에 올라와 가장 먼저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야간 기동은 어렵다. 지금 당장 헬기를 보내! 진짜 집에 가고 싶어하는 배우들의 진심을 담은 대사라고 하네요. 알았어. 나 잡힐 개새끼야! 원래 콘티엔 없었는데 이성균 배우가 갑자기 한 즉흥 연기라고 합니다. 군악대 출신이라는 설정으로 좀 더 감정적인 리액션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전해져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밖에서 들리는 엄청난 폭발음 이후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 열지 마! 진중사입니다. 화가 잔뜩 난 중사가 들고 온 건 사람의 머리와 무전기. 폭발음은 무전기에서 들리는 소리였죠. 관등 성명 대라. 중사 진창록 833-5107. 관등 성명을 댔는데 절규하는 박하사를 보는 순간 이상해진 진중사. 이미 귀신이 되어 동굴에서 발견한 시신의 군번을 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군번 앞에 이름을 제대로 댄 것과 이제 만족한가 체중이? 최태인과 갈등이 있었던 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걸 보면 절규하는 박하사를 보고 있을 때 빙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병도 절규하는 이상병을 보다가 이상해지죠. 정말 그럴까? 상병 이재필 831-760대. 상병 조병훈 832-7603. 병장 장영수 8123-018. 두 명의 상병은 83으로 시작하는데 장병장은 81로 시작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병장이라 군번이 다르게 시작한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같은 병장인 마병장과 오병장 그리고 당나귀 30 부대에 정수가 병장에 군번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진중사가 83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그냥 회수하는데 실패한 떡밥일 수도 있겠네요. 무전이 들리자 이상해진 변상병. 그들이 온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귀신이 눈을 통해 빙이 되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무전기를 바라보던 변상병에게 다가가는 귀신의 시점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중희 외에는 눈을 통해 빙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눈이 안 보여요. 끈적한 피 분장을 한 채 약 5일가량 촬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오태경 배우는 이 상태로도 아무 데서나 누워 잠도 잘 자는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잠들었다가 끈적한 피 분장 때문에 눈이 안 떠질 때도 있었다고. 원래는 총을 집어 던져야 하는데 조심히 다뤄달라는 총기팀의 요청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살살 놨다고 합니다. 부상병을 데리고 본대를 복귀하겠습니다. 엔딩에 헬기 소리만 들리는데 헬기를 등장시키고 싶어도 캄보디아에는 미제 헬기가 없어서 등장시킬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센타장 선정,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영화 알포인트였습니다. 다시 봐도 너무 무서워.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타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